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광인입니다. 윤석열의 사고 수준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당의 의사 출신이신 그 김선민 의원께서 현재의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본 바 정확하게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의 증세와 일치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대통령의 과대망상이 심각하다. 야당 반응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같은 생각을 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실시간 트렌드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망상장애 등의 키워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원주 윤핵관이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곧바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친윤, 친한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거란 예측 속에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 친한, 비윤으로 싸우고 있다면 그들 또한 똑같은 광인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대광인의 대담을 보고도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정당이라면 탄핵 표결 D-2, 국회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탄핵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는 여론이 강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자, 그 사이에 김용남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의 탄핵 국민적 요구를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이른바 친윤 편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원내대표 투표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근데 예. 문제는 친윤은 그전부터 다수였고 이른바 삐뚤어지긴 했습니다만 결집력도 있었는데, 이 대척점에 쓴다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보여주는 리더십으로는 친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러워요. 예.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다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부터는 탄핵과 관련된 입장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총을 앞두고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일단 탄핵 찬성은 옳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당대표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정당 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좀 인식이나 경험이 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면을 드러냈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에서 어떤 리더십이 안 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예. 또 오늘 투표 결과, 원내대표의 투표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관련해서 당내 역학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역학관계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친윤 후보라는 권성동 후보가 이번에 72표를 얻어서 당선됐고, 비윤계라고 하는 김태우 후보가 34표를 얻어서 떨어졌는데, 사실 지난 4.10 총선에서 우리가 괴멸적 참패를 당하면서 수도권 의석수가 20석밖에 되지 않고 네. 영남 편중 현상이 강해졌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 지형 자체가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원내대표 결과에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뭐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순간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치적 판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보였던 뭐 탄핵을 절대 막아야 한다, 탄핵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것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라는 입장 변화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 담화도 오늘 아침에 있었고 그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국방위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정황 근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까지 어떻게 탄핵을 당론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뇌에 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론으로 결정될지 안 결정될지는 사실 뭐 표결이 있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3분의 2 이상이 당론을 변경해야 당론 결정되니까 네. 아직까지는 부결이 당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 가능성은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죠. 떨어졌다. 3분의 2라면 108석 가운데 72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당론 찬성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투표장에 임하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투표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율투표로 하려면 그게 당론으로 정해졌다면 다시 72명 이상의 자율투표 결정이 나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투표는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뭐 토요일 표결이 있기 전까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네.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도 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진종우 의원, 한지아 의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2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임종덕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거친 언사가 오갔는데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대표에게 면전에서. 그래서 이거 간단치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 자리가 오늘 이제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후임으로 오늘 선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모여 있었던 건데 뭐 예상 밖에 이제 담화문 발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춰진 겁니다. 그거 다 듣고 나서 이제 언론인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변화가 확실하게 생겨버렸잖아요. 그 전에 한동훈 대표의 그 9시 무렵이었나요? 입장은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에 찬성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화문 이후에는 확실하게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거나 다름없고 탄핵에 찬성하자, 그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드린다. 물론 그 제안이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저 의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냥 쩍쩍 당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저는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민심은 반드시 들어가서 투표하고 탄핵에 찬성해라라는 그 거센 민심을
의원들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거 스스로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서라도 가서 받을 태세 아니었습니까? 몇 월 달에 하야 한다. 그리고 예. 뭐 2, 3월 하야, 뭐 4, 5월 대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의원들도 탄핵한다, 나 탄핵 준비한다, 변호인 구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담화문도 뭐 정면으로 내가 승부하겠다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국민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의원들이 부담 없이 탄핵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소신껏 탄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상설특검도 그거는 이제 앉아서 버튼 누르는 거니까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명이었나요? 3명이었나요? 찬성한 게 곧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물론 리더십이 참 어설픈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오늘 아침까지 말을 4번 바꿨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설마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또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면 정말 본인 정치 생명은 뭐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끝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대표직 내려놓을 각오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명만 더 최고위원이 움직이면 내려놓으면 지금 한동훈 지도체제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상정하고 아마 오늘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것 같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지켜볼 뭐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발짝 더 탄핵에 지금 다가섰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한다. 네.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탄핵이 된다. 탄핵이 된다. 예. 저는 혹시 지도부 교체가 된다는 예. 아니 그것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될 것이다. 정광재 의원은 탄핵 소추안은 저도 통과될 것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도부 교체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여러 단독 기사들 형태로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또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밝혔고요. 다만 변수가 되는 것이 최고위원회가 흔들려서 선출직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가 붕괴되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약한 고리로 또 특정 의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탄핵이 통과되면 자신이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토요일에 있을 탄핵 표결에 대한 부결 명분을 대통령실에 가서 만들어 오라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도 국회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당대표도 아마 신년에는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여준 판단력의 문제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쨌든 친윤계는 다수파고 이른바 친한계는 소수파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수파로서는 당내 세력 분포 이외에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등에 업고 쭉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탄핵 찬성 반대를 놓고 거의 매일 한 번씩 입장이 바뀌면서 국민적 지지도 지금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내 소수파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친윤계에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예. 자리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윤지관 의원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오늘 대통령의 담화,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도 본인도 이제 느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설특검과 관련돼서는 국힘의 22분의 의원께서 찬성표를 던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하셨는데 국힘에게 할 때면 해봐라. 탄핵할 때면 해봐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게 훨씬 본인에게는 좋고 경호처의 힘을 빌려서 예. 긴급체포라든가 신변에 대한 체포가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꼼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헌재에 가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최소 걸릴 것 같은데 그러한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다른 짓을 한번 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담화가 이제 여당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죠. 너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그대로 남고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별하자. 그런 것들도 일명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국회 모습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다시 한번 의안과에 접수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발의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겠죠. 보고가 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일단 가능합니다. 야당 6개 당이 지금 참여를 한 것으로 탄핵소추안 아래 정당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 등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안과에 제출이 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이 탄핵안에 가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의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당 의원님들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 네, 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두 번째 발의했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토요일 저녁 5시, 오후 5시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자들과 경찰이 용산 관저 앞에서 약간 대치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 오른쪽으로 경찰차가 보이고 저쪽이 이제 대통령의 관저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막아서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가도로를 지나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아마 이태원 쪽에서 대통령 관저 쪽으로 향하는 그 방향으로 화면상으로는 보이고요. 이태원을 지나서 저쪽이 이제 저 육교 옆이 바로 대통령 관저거든요. 그쪽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은 좀 경찰이 더 배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장면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고 경찰들이 집중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참가자들은
경찰 저 건너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본회의 처리는 모두 다 통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8표가 야당을 빼면 8표가 필요한데 일단 7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딱 한 표가 더 있으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수가 있고 그 한 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을 초과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냐는 것은 오늘은 더 추가 입장이 안 나올 것 같고 오늘 밤과 내일 상황을 종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하다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친윤계가 확실히 많긴 많군요. 비율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되나요? 그래서 오늘 뭐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은 72명 모두가 적극적인 친윤계 의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했었고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과 가까운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지만 또 야당과를 협상을 하든 뭐 어떤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높이 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친윤계가 3분의 2가 된다. 사실 뭐 계파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직면한 위험에 비하면 굉장히 한가한 소리긴 합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향하는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막는다고 해서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도 7명이나 나온 것이고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권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당의 가치, 이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했던 분인가? 이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보수 정당은 영구적이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여의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또 이 시각 관저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이고요.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운데 이제 경찰이 있고 그 뒤에는 아마 취재진이나 시민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 건너편에 깃발을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아가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막아서는 경찰이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 여부가 지금 확인돼서 보고돼서 저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집회의 진행을 놓고 서로가 약간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한 차례 물리적 충돌도 없었죠. 지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좌절됐을 때만 해도 그 국회 앞에 모였던 수십만 명의 시민들께서 질서정연하게 청소까지 다 마치고 해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어떤 시민의 의견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실상 도발을 한 거죠.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뭐 또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하면서 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었다 이미 뭐 이런 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난주 화요일 밤에 있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담화를 통해서는 사실상 내란 선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소수입니다만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응원을 하는 극히 소수의 국민들을 상대로는 자기 편에 서달라고 적극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 이른바 전국적으로 불안 요소를 퍼뜨린 이런 일종의 내란 선동 행위를 한 담화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지금까지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좀 이어가는 차분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질서 있는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